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으며 민주당 내 반발의 무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현재 일자리 계획 법안은 초당파 그룹을 통해 합의하고 가족 계획 법안은 예상 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뉴욕의 연은 5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유럽에서 22 총재가 긴급지원 종료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진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긴급지원 종료를 판단하기에 앞서 회복세가 아직 확실하고 지속 가능해야지 할 수가 있다. 근데 아직 축소하는 것은 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번 경기 위축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해질 만큼은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축소를 할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서 립 서비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좀 더 올려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유로존 4월 산업생산 예상치가 상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로존 4월 산업생산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서 FOMC를 앞두고 강방세가 시한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유가도 배럴당 70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 핵 합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론 제한 조치 연장 가능성에 서구권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6월의 FOMC 회의로 인해서 매물을 출회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에 6일 동안 상주하게 된다. 되게 재밌죠? 컨설팅 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신고를 돕기 위해서 컨설팅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실사 나온 겁니다. FIU 금융감독원 그리고 과기부 그리고 KISA 은행 금융위원회 뭐 그냥 감사죠. 예. 뭐 돕기보다는 감사입니다. 조직이 위한 감사죠. 그리고 빗썸 앵커 프로토콜 심벌 에어드롭 한다라고 공지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가 네이버를 밀어내고 시총 3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유명 헤지 펀더 폴 투더 존스님이 포트폴리오 5%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싶다. CNBC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5%를 각각 비트코인 금에 할당하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비트코인 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앞서 추가 매입을 위해 5억 달러 규모는 정급 펀드 회사채 만기 28년 정도의 만기를 해놓은 형태로 발행한 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살지 좀 매우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런 내용도 봐야 되겠죠. 최근 스퀘어, 페이팔 이런 주식에 있는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페이팔 보면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약간의 조정을 좀 거치고 횡보하고 있는 실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비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해당의 그런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패턴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에 있는 토론방의 분위기는 야, 지금 투자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여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숏배팅을 선물 숏배팅을 하는 자들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좀 많이 짓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드가 어느 순간 분명히 메말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이 되면 과연 비트코인에 대해 있어서 지금 계속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규모 금액을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공개된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좀 있을까라는 측면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 신청 심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리 겐슬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인수인계 받고 뭐 하고 업무 처리 좀 파악하고 하게 되면 6월 달은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 거의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매체에서 테슬라 2월 37,000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건 일부 손실 중에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SEC 리플 소송 디스커버리 기간 60일을 연장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앞서 SEC는 리플 소송과 증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디스커버리 마감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으며 리플 사업과 이와 관련 소송 절차가 지연이 되면 미국 내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XRP 훼손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이유로 국경 간 결제 상품 ODL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 또 결정적으로 ODL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플 송신하는 수신 국가들에게 모두 유동성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 시장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피해자니까 빨리빨리 좀 끝내자 라는 형태인데 저는 좀 냉철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XRP를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의 가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불장이 나왔으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선에서 급등이 빨리빨리 나와 주어야 됩니다. 시간은 금이에요, 이제. 왜냐, 테이퍼링 내년에는 거의 하긴 할 겁니다. 네, 하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의 조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테이퍼링 한과 동시에는. 그러면 XRP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줄 때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대한 그런 주장 싸움이 계속 짙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의미는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1년이 좀 단기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 수익 부분 플러스 외로 기대 수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 수익이 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대 수익을 좀 챙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면 또 좋은 시즌, 좋은 불장 시즌 다 끝나면 그 뒤에 좋은 소식 나와봐야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간다는 점은 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하자. 글로벌 헤지 펀드 26년 자산 7% 암호화폐 보유 전망이 있다. 26년까지 글로벌 헤지 펀드 자산의 7%를 암호화폐로 보유한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나요? 예, 헤지펀드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 괜히 7% 정도를 들고 가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7% 정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헤지펀드들의 운용 규모 자체가 거의 조 단위, 기본 조 단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7% 정도만 해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익률이 거의 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10배 정도에 대한 베팅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블록체인 펀드 4천만 유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최근에 CBDC에 대한 속도를 제일 빨리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냐? CBDC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썸 코인원도 6월 코인대거 상장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마 잡코인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일부 포트폴리오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한 구독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의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너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해당에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에 있는 코인 위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디파이 쪽에서도 디파이 플랫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좀 필요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사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디파이가 식으면 디파이 관련된 그런 생태계 플랫폼 코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 시총 가장 높은 비트코인에 대한 형태를 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좀 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노드팀이 비트코인 캐시 4,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수는 거의 나오지 않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델리티 임원이 비트코인 저점에 도달한 것 같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찐인지 찐이 아닌지 시간이 아마 결정을 해줄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 4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공개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는 평단에서 좀 많이 샀죠. 거의 1만 달러 언저리에서 좀 많이 샀고 거기서 조금 비싸다라고 해도 3만 달러 아래에 거의 많이 밀집해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사바도르 비트코인 송금 급증 비트코인 4만 6천만 원대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송금은 뭘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 대비도 뭐 약간 교환해서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주요 매개체는 법정으로 인정한 것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송금에 대한 형태는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일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간 투자 급증 310만 달러 투자했다 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미국 6개 보험사가 암호화폐 투자 신탁을 매입을 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뮤추럴 쪽은 대략 18,000 GBTC를 매수를 했고 돈이골은 약 보게 되면 2만 GBTC를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선물 옵션 거래 재고 예정이 잡혀져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결코
이 선물 옵션 부분을 또 오픈했었을 때 별로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의 특근법으로 인해서 HT 토큰이 또 거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정은 6월 30일 기준점이 될 거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위 과장이 가상자산 6개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고민이 된다. 그 6가지를 보게 되면 유틸리티, 지급결제, 증권형, 스테이블코인, NFT 등 코인 종류가 다양한데 이걸 똑같은 규제로 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리고 감시기구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한국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마켓 시장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약간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 법안을 단순하게 하기에는 논란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 66%가 CBDC 실험을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략 한 요 정도까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 6월 달에 있는 이 장의 형태는 6월 중에 가장 싼 시점이 저는 도래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약간 하반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격적인 투자라고 저는 볼게요. 그냥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시장이고 상반기 때는 누구나 돈을 벌었지만 하반기 때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장 싼 시점은 아무래도 6, 7, 8월 달에 있는데 저는 6월 달과 8월 달 부분을 나뉘어서 매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팅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걸 감사하고 이번 베팅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값은 이번 연말 시점이 되어보면 알겠죠. 네. 그때까지는 레벨로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이 지나야지만 그 진통은 거의 다 끝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서 대응을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좋은 소식이 좀 화력이 부족하니까 좋은 소식으로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테이퍼링을 해도 유동성 공급은 계속 지속이 됐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즉 지금의 호재가 없다라고 해도 그나마 유동성 부분은 줄지 않으니 생각보다 조금씩 줄일 것이고, 그리고 미국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민 부분을 꽤 많이 받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을 많이 수용을 받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에 따른 고령화 부분이 속도가 가면 갈수록 붙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경기에 대한 성장률 추이를 어느 정도 지켜내려고 한다고 하면 젊은 친구들에 대한 파워와 인구 수 대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속도 추이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했던 건 그 속도가 내년 중에 있긴 있겠지만 상당한 진통과 고민과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고 아마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약간씩은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또 이런 것도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곧 한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한다잖아요. 테이퍼링을 언제까지
뭐 시간이 지나도 어차피는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언젠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 때를 잘 맞춰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오히려 뭐 나머지는 뭐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국가들이 오히려 빠른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대응을 미리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국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따라서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빨리 하게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기술적 패턴은 추세 나쁘지 않고요.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아무리 뭐 죽었다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아직은 8월 달에 나오는 그 멘트들이 어떤 결과체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그때 좀 결과를 명확하게 짚고 올해 마무리를 좀 하고 내년 계획을 한번 9월, 10월 달 정도 때 상반기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해서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해볼게요.